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에서 무려 $10만 달러로 정확히 100배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내라는 전례 없는 요구까지 던졌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지금부터 그 숨막히는 이야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시작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2025년 9월 3일 화요일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한화본사 전략기획팀 김 부장에게서 온 긴급 전화였습니다. 스미스 실장, 지금 뉴스 보고 있어? 아직인데요. 무슨 일인가요? 현대차 조지아 공장에 큰일이 났어. 지금 당장 뉴스 켜봐. 저는 서둘러 CNN을 켰어요. 화면에 나타난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헬리콥터가 공장 상공을 맴돌고 있었고 장갑차들이 공장 입구를 에워싸고 있었어요. 앵커가 긴장한 목소리로 보도했습니다.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방 이민단속청 요원 200여 명이 헬리콥터와 장갑차를 동원해 군사작전 수준의 단속을 벌이고 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다음 장면이었어요.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플라스틱 쇠사슬로 묶인 채 버스에 태워지는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거든요. 현재까지 475명이 구금됐으며 이 중 317명이 한국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는 즉시 필라델피아 조선소 현장팀에 연락했어요. 우리 한화도 800명의 한국인 엔지니어가 있었거든요. 현장 상황은 어때? 스미스 실장님, 직원들이 모두 불안해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 조선소도 타겟이 되는 건 아닌지. 오전 10시 한화 미국 법인 긴급 경영진 회의가 소집됐어요. 화상으로 서울 본사도 참여했습니다. 미국 법인 대표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러분, 현대차 사태를 단순한 이민 단속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는 미국 정부의 한국 기업에 대한 압박의 시작일 수 있어요. 서울 본사 전략 담당 상무가 화상으로 참여했어요. 현대차 측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단속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식의 발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우리 조선소도 위험한 건가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현대차보다 우리가 더 민감한 영역에 있거든요. 맞는 말이었어요. 한화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민간 선박뿐만 아니라 미 해군 관련 프로젝트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기술 보안 측면에서 훨씬 민감한 영역이었죠. 오후 2시 더 구체적인 소식이 들어왔어요. 현지 언론사 기자가 전해준 내용이었습니다. 현대차 공장 단속에서 압수된 문서들 중에 다른 한국 기업들 명단도 있었다고 해요. 다른 한국 기업들이요? 네, 삼성, LG 그리고 한화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저녁 6시 본사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어요. 앞으로 2주간 모든 한국인 직원들의 외부 출입을 최소화하고 비자 상태를 재점검하라.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현대차 공장 상황을 보도하고 있었고 한국인들이 수갑을 찬 채 호송되는 장면이 반복 방송되고 있었거든요. 9월 15일 금요일 오후 3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폭탄 발언을 했어요. 미국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H-1B 비자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저는 회의 중이었는데 비서가 급하게 들어와서 말했어요. 실장님, 지금 당장 뉴스를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화면 속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에서 연간 $10만 달러로 인상합니다. 이는 즉시 시행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 숫자의 의미를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1,000에서 $10만 달러. 100배 인상이었어요. 한화 대표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우리 조선소 한국인 엔지니어가 800명이니까.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800명 10만 달러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00억 원입니다. 1,100억 원이라고. 회의실에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연간 1,100억 원의 추가 비용이라니 이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더 문제는 이게 매년 반복된다는 거였어요. H-1B 비자는 1년마다 갱신해야 하거든요. 그럼 향후 3년간 3,3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네요. 전략기획팀 김 과장이 더 충격적인 분석을 내놨어요. 실장님,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신규 채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왜죠? 10만 달러 비자비에 연봉까지 주면 한 명당 연간 최소 2억 원이 들어요. 이럴 바에야 미국인을 채용하는 게 나을 수준이죠.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미국인 중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고급 조선 기술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였어요. 오후 서울 본사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어요. 한화 회장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회장이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미국 사업부,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이 상황에서 수익성 확보가 가능합니까?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비자 비용만으로도 연간 1,100억 원이 추가되는데. 그럼 대안은 뭡니까? 저는 그때까지 생각해온 내용을 정리해서 말했어요. 3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째, 현재 인력을 유지하되 비자 비용을 감수하는 것. 둘째, 한국인 인력을 대폭 축소하고 미국인으로 대체하는 것. 셋째는 미국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수하는 것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3번째 옵션을 원하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회장이 물었어요. 미국인으로 대체 가능한 비율은? 기술진의 30% 정도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 LNG선 특수 용접이나 시스템 통합 기술은 한국인 엔지니어가 아니면 어려워요. 그럼 결국 700명은 유지해야 한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700명 10만 달러면 연간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960억 원이네요. 바로 그때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어요. 비서가 급하게 들어와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방금 추가 발표가 있었어요. 뭔데요? ESTA 수수료도 21달러에서 40달러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특별 발언을 했어요. 화면을 켜니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선불로 내놔야 합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선불이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돈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세를 내려주겠다는 뜻입니다. 업프런트로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 심각한 상황이 시작된 거라는 걸 말이죠. H-1B 비자 폭탄에 이어 3,500억 달러 선불 요구까지. 이건 한국 기업들을 겨냥한 조직적인 압박이었어요. 회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사회를 긴급 소집하겠습니다. 미국 사업 전체를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재검토라는 말은 보통 좋지 않은 결과를 의미했거든요. 15년간 공들여온 미국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말이죠.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어요.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나왔어요. 주말 내내 H-1B 비자 문제로 머리가 복잡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아침에 터진 뉴스는 그 모든 걱정을 한순간에 날려버렸습니다. CNN 속보였어요. 트럼프 대통령, 한국의 3,500억 달러 선불 투자 재확인. 손이 떨렸어요. 지난 금요일 발언이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던 거죠. 화면 속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우리와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3,500억 달러, 그것도 업프런트로 말이에요. 돈을 먼저 내야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포함됩니까? 삼성이 500억 달러, 현대차가 210억 달러를 약속했죠. 트럼프가 메모를 보더니 말했어요. 한화도 50억 달러 투자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입에서 나온 순간이었어요. 대표가 긴급 소집을 걸었어요. 여러분, 상황이 심각합니다. 방금 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청와대에서도 비상이에요. 전략기획팀 김 과장이 자료를 정리해서 발표했어요. 트럼프가 언급한 투자 규모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 텍사스 반도체 공장 500억 달러, 현대차 조지아 전기차 공장 210억 달러, 그리고 우리 한화 필라델피아 조선소 50억 달러. 총 760억 달러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3,500억 달러라고 했어요. 차이가 2,740억 달러나 납니다. 저는 그 숫자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했어요. 그럼 나머지 2,740억 달러는 뭔가요? 아마 한국 정부가 추가로 조성해야 하는 투자 펀드인 것 같습니다. 마가 펀드 말이에요.
김 대표가 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문제는 선불 요구입니다. 지금까지는 단계별 투자였는데 이제 돈을 먼저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50억 달러를 선불로 낸다는 건가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계산해봤어요. 한화오션의 연간 매출이 약 15조 원인데 50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약 7조 원이었어요. 거의 연 매출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을 선불로 내라는 거였죠. 오후 서울 본사에서 다급한 연락이 왔어요. 스미스 실장, 지금 당장 화상회의에 참여해주세요. 김승연 회장님이 직접 주재하십니다. 화면에 김승연 회장이 나타났을 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어요. 미국 팀,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준비해온 분석을 발표했어요. 회장님, 이번 사태는 단순한 통상 압박이 아닙니다. 세 가지 연쇄 공격으로 보입니다. 세 가지 연쇄 공격이라고? 첫째, 현대차 공장 급습으로 한국 기업에 대한 심리적 압박. 둘째, H-1B 비자 폭탄으로 운영 비용 급증. 셋째, 3,500억 달러 선불 요구로 재정적 압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라는 거군요. 그렇게 보입니다. 특히 타이밍을 보면 너무 체계적이에요. 더 큰 문제는 도미노 효과입니다. 우리가 굴복하면 삼성, 현대차도 같은 요구를 받을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거부하면 다른 한국 기업들도 따라서 거부할 가능성이 높죠. 그럼 총 760억 달러 투자가 모두 위험해집니다. 회장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760억 달러면 한국 전체 대미 투자의 40%가 넘는 규모군요. 바로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와서 말했어요. 회장님, 청와대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한미경제협력 긴급회의가 있다고 하네요. 청와대 회의 결과가 전달됐어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공동전선을 구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공동전선이요? 삼성, 현대차, 한화가 함께 미국과 협상하자는 거예요. 760억 달러 투자를 카드로 활용해서 말이죠. 김 대표가 우려를 표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굴복하면 협상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단 버티자고 했어요. 저는 미국 현지 상황을 보고했어요. 하지만 미국 측 압박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펜타곤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펜타곤에서요? 우리 조선소가 담당하고 있는 해군 프로젝트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가 철수하면 미 해군 전력에 큰 공백이 생긴다면서 우려를 표했어요. 그럼 미국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네요.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절대 떠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죠. 스미스 실장,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철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잠시 망설였다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회장님, 미국 조선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우리 기술력을 대체할 수 있는 미국 기업이 없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타격인가요? 미 해군 함정 건조가 2, 3년 지연될 거고 LNG선 분야에서는 아예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도 카드가 있다는 거군요. 네, 하지만 그 카드를 쓸 용기가 있느냐가 문제죠. 그날 저녁 회장이 최종 지시를 내렸어요. 이사회를 긴급 소집하겠습니다. 미국 사업의 전면적 재검토를 논의하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전면적 재검토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혹시 정말로 우리가 미국을 떠나게 될까요? 예상보다 빨리 미국의 반응이 나타났어요. 월스트리트부터 요동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한국 기업 철수 우려에 조선업 주가 폭락. 블룸버그 뉴스였어요. 저는 급하게 주가를 확인해 봤습니다. 헌팅턴 인걸스 12% 하락. 제너럴 다이내믹스 15% 하락. 뉴포트 뉴스 조선소 18% 폭락단 하루 만에 미국 조선업 관련 주가가 모두 두 자릿수 하락한 거였어요. 오전 10시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펜타곤 해군 조달청의 로버트 밀러 부청장이었습니다. 스미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시장이 완전히 패닉 상태인데. 부청장님, 저희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본다고?
한화가 정말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말이지. 비공식적으로는 어떻다는 거야? 본사에서 이사회를 소집했다는 정도만 알고 있어요. 전화 너머로 밀러 부청장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스미스, 솔직히 말해줘. 만약 한화가 정말 떠나면 우리 해군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이미 준비해둔 분석을 말했어요. 현재 진행 중인 함정 건조 프로젝트 8개가 모두 지연될 겁니다. 최소 2년, 길게는 3년까지요. 3년이라고? 그럼 태평양 함대 전력 공백이 생긴다는 얘기잖아. 특히 이지스함 세척은 핵심 기술이 우리 고유 기술이라 대체가 거의 불가능해요. 스미스 실장님, 제니퍼 그랜홀름 장관께서 직접 통화를 요청하셨습니다. 잠깐 후 그랜홀름 장관이 전화를 받았어요. 스미스 실장, 현재 상황에 대해 브리핑해 주시겠어요? 한화 본사에서 미국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 건 맞습니다. 재검토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3가지 옵션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상 유지, 사업 축소, 그리고 완전 철수입니다.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잠시 후 장관이 말했어요. 완전 철수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H-1B 비자 폭탄과 3,500억 달러 선불 요구 때문에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조건을 완화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장관님, 이건 단순한 조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신뢰 문제예요. 한화는 15년간 미국과 협력해왔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압박을 받으니까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백악관에서도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국가경제위원회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한 거였습니다. 저도 참석 요청을 받았어요. 조선업 전문가로서 상황 분석을 해달라는 거였죠. 백악관 웨스트윙에 도착했을 때 이미 주요 인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국방장관, 상무장관,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까지. 국가경제위원장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현재 상황이 심각합니다. 한국 기업들의 철수 가능성 때문에 시장이 요동치고 있어요. 국방장관이 물었어요. 한화 철수가 우리 국방력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어요. 장관님, 현재 한화가 담당하고 있는 해군 프로젝트가 총 8개입니다. 이 중 6개는 핵심 전력과 직결된 함정들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함정들입니까? 이지스 구축함 3척, 버지니아급 잠수함 2척, 그리고 차세대 호위함 3척입니다. 장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이 함정들이 지연되면 우리 태평양 전략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중국과의 군사력, 균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남중국해 지역에서 말이에요.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이 끼어들었어요. 그럼 대체 방안은 없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없습니다. 한화가 보유한 특수기술들을 다른 업체가 습득하려면 최소 3년에서 5년은 걸릴 거예요. 상무장관이 경제적 측면을 물었어요. 경제적 파급 효과는 어떻습니까? 한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과 현대차까지 합치면 총 760억 달러 투자가 위험해져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760억 달러라는 숫자의 무게를 모두가 느끼고 있었거든요. 딘 위원장이 핵심을 찔렀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국 기업들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특히 한화는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파트너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보할 건 양보하고 협상할 건 협상해야 합니다. 지금 같은 압박 전술로는 오히려 역효과만 날 거예요. 장관이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양보를 말하는 겁니까? 비자 수수료를 한화에 한해서는 예외로 인정하거나 3,500억 달러 선불 요구를 단계별 납부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다른 기업들도 똑같은 요구를 할 텐데요. 그래도 760억 달러를 모두 잃는 것보다는 낫죠. 회의가 끝날 무렵 딘 위원장이 결론을 내렸어요. 대통령께 보고하겠습니다. 한국 기업들과의 긴급 협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백악관을 나오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미국 정부가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지 직접 봤거든요. 하지만 과연 이들이 진짜 양보할 용의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또 다른 압박 전술에 불과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그 답을 알게 됐어요.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한국 대표에게서 온 긴급 전화였습니다. 스미스 실장, 지금 당장 워싱턴으로 와. 백악관에서 긴급 면담을 요청했어. 백악관에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우리 회장님과 통화하겠다고 했어. 1시간 후에 화상회의야. 저는 서둘러 워싱턴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상황을 정리해보니 정말 심각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는 건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었거든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저는 지난 3주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현대차 공장 급습 사건이 터졌을 때만 해도 이게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줄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H-1B 비자 폭탄이 터지고 3,500억 달러 선불 요구까지 나오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오전 8시,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화상회의가 시작됐어요. 국가경제위원장, 상무장관, 국방장관까지 모두 참석한 것을 보니 미국 측의 절박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김 회장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우려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대통령님, 저희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신뢰관계가 흔들리고 있어서 말이에요. 어떤 어려움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3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현대차 공장 급습으로 인한 한국 기업에 대한 불안감. 둘째, H-1B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으로 인한 운영비 폭증. 셋째, 3,500억 달러 선불 요구로 인한 재정적 압박입니다. H-1B 비자 문제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한화에 대해서는 특별 조치를 검토하겠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신가요? 신뢰 회복이 필요합니다. 정책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면 장기 투자는 불가능해요. 저희가 5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해서 3년 후에 또 다른 정책 변화로 손해를 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보장을 원하십니까? 법적 보장입니다. 향후 20년간 한화의 지위와 혜택을 법으로 명문화해 주세요. 이건 쉽게 약속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거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3,500억 달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단계별 납부로 조정해 주세요. 선불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화상회의가 2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양측 모두 진지했지만 핵심 쟁점에서는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백악관 참모들과 후속 협상을 진행했어요. 국가경제위원장이 말했어요. 스미스 실장, 솔직히 말해서 한화의 최종 결정은 언제 나옵니까? 이번 주말까지라고 들었어요. 월요일에 이사회가 열린다고 하더군요. 그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72시간 뿐이군요. 맞습니다. 상무장관이 끼어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안을 제시해야겠네요. 어떤 양보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첫째, H-1B 비자 수수료를 한화에 한해 기존 1,000달러로 동결. 둘째, 3,500억 달러를 10년간 분할 납부로 조정. 셋째, 한화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대한 특별 지위 부여. 저는 그 제안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과연 이 정도면 한화 이사회를 설득할 수 있을까? 펜타곤에서도 별도 접촉이 왔어요. 국방장관이 직접 나선 거였습니다. 스미스 실장, 국방부 차원에서도 한화와의 협력을 간절히 원합니다. 장관님,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세대 함정 건조 프로그램에 한화를 우선 협력사로 지정하겠습니다. 향후 10년간 최소 200억 달러 규모예요. 200억 달러. 이건 정말 큰 제안이었어요. 그리고 기술 공유도 확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했던 일부 군사 기술도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저는 즉시 서울 본사에 이 내용을 전달했어요. 회장님, 미국 측에서 상당한 양보안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H-1B 비자 동결, 3,500억 달러 분할 납부, 그리고 펜타곤에서 향후 10년간 200억 달러 프로젝트 보장을 약속했어요. 200억 달러라고? 내 차세대 함정 건조 프로그램입니다. 회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좋은 제안이긴 하지만 아직 부족해요. 뭐가 더 필요하신가요? 미국 정부의 매칭 펀드입니다. 매칭 펀드요? 우리가 50억 달러를 투자하면 미국 정부도 50억 달러를 매칭해서
총 100억 달러 프로젝트로 만드는 거예요. 이건 정말 파격적인 제안이었거든요. 회장님, 그럼 우리 투자 리스크는 절반으로 줄어들고 프로젝트 규모는 2배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파트너십이죠. 저는 즉시 이 제안을 백악관에 전달했어요. 백악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딘 위원장이 말했어요. 50억 달러 매칭 펀드라. 의회 승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죠. 시간이 문제예요. 의회 절차만 몇 주가 걸릴 텐데. 국가안보 사안이니까 가능할 겁니다. 760억 달러 투자를 잃는 것보다는 50억 달러 매칭이 훨씬 나아요. 그날 밤 10시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50억 달러 매칭 펀드를 승인하겠습니다. 대신 한화는 20년간 미국 조선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약속을 해주세요. 저는 즉시 서울에 이 소식을 전했어요. 회장님, 미국이 50억 달러 매칭을 승인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대통령이 직접 승인했어요. 김승연 회장도 놀란 것 같았어요. 그럼 총 프로젝트 규모가 100억 달러가 되는 거군요. 그리고 20년간 정책 보장도 약속했어요. 회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이사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감격스러웠어요. 72시간의 치열한 협상 끝에 드디어 돌파구가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진짜 결정은 월요일 이사회에서 내려질 테니까요. 서울 하나빌딩에서 역사적인 이사회가 시작됐어요. 저는 워싱턴에서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릴 결정은 한화의 향후 20년을 좌우할 중요한 선택입니다. 이사진들의 표정이 모두 진지했어요. 철수냐 확장이냐 기로의 선순간이었거든요. 전략 담당 상무가 미국 측 제안을 정리해서 발표했어요. 미국 정부의 최종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H-1B 비자 수수료 한화 특별 예외. 둘째, 3,500억 달러 10년 분할 납부. 셋째, 50억 달러 정부 매칭 펀드. 넷째, 20년간 정책 보장. 한 이사가 물었어요. 50억 달러 매칭 펀드라면 우리 투자 리스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25억 달러로 100억 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셈이죠. 또 다른 이사가 우려를 표했어요. 하지만 미국 정책이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법적 보장이 중요한 거예요. 20년간 변경 불가 조항을 넣었습니다. 재무 담당 이사가 구체적인 수치를 물었어요. 그럼 실제 우리 투자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미리 준비한 분석을 발표했어요. 기존 50억 달러 단독 투자 대비 리스크는 50% 감소하고 정부 매칭으로 프로젝트 규모는 100% 증가합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말하면 기존 계획 대비 수익률이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간 생산 능력도 한 척에서 20척으로 20배 확대되고요.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 이사가 말했어요. 그럼 이건 위기가 아니라 기회인 셈이네요. 3개월의 위기가 오히려 더 큰 기회를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한화는 미국 동부 최대 조선소가 됩니다. 그리고 20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거절하면 미국 시장을 완전히 잃게 되죠. 그리고 다른 한국 기업들까지 연쇄 타격을 받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이사가 물었어요.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 철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 겁니다. 저는 즉시 워싱턴에 이 조건을 전달했어요. 30분 후 백악관에서 답변이 왔어요. 동의합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하겠어요. 그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3개월간의 긴장감 넘치는 협상이 드디어 끝난 거였습니다. 오후 2시 한화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하지만 그 내용은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한화오션이 미국 사업 확장을 공식 결정했습니다. 언론들이 일제히 놀랐어요. 철수 루머가 돌던 상황에서 갑자기 확장 발표라니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었거든요. 한화는 미국에서 철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겠어요.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구체적인 투자 규모는 얼마입니까? 총 100억 달러 프로젝트입니다. 한화가 50억 달러,
미국 정부가 50억 달러를 매칭 투자합니다. 100억 달러라고요? 네, 이는 미국 조선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투자 프로젝트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 숫자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했거든요.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연간 생산 능력을 현재 한 척에서 20척으로 늘리겠습니다. 20배 확대인 셈이죠. 고용 창출 효과는 어떻습니까? 직접 고용 8,000명, 간접 고용까지 포함하면 25,000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한 기자가 핵심을 물었어요. 그럼 철수 검토는 왜 하신 겁니까? 철수를 검토한 게 아니라 더 나은 조건을 위한 협상이었습니다. 협상이었다고요? 우리는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사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20년간 정책 보장을 요청했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한화와의 파트너십은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의 상징입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대통령님, 100억 달러 프로젝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차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동맹으로 발전하는 거죠. 정부 50억 달러 매칭 투자는 어떻게 조달하십니까? 의회와 협의해서 특별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투자예요.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한화 소식으로 가득했어요. CNN 한화, 철수 위기에서 100억 달러 확장으로 극적 반전. 한국 기업에 50억 달러 파격 지원. CNBC 미국 조선업, 한화 효과로 새로운 전성기 기대. 월스트리트도 열광했어요. 조선업 관련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헌팅턴 인걸스 25% 상승. 제너럴 다이내믹스 30% 상승. 뉴포트 뉴스 조선소 35% 급등. 저는 그날 밤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3개월 전만 해도 철수 위기에 있던 한화가 이제는 미국 조선업계의 구세주가 된 거였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은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미국 동부 최대 조선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2027년까지 연간 20척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8,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에요. 10월 첫째 주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기공식이 열렸어요.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필라델피아 시장, 그리고 수백 명의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습니다. 지역 주민 대표가 감사 인사를 했어요. 한화 덕분에 우리 지역에 25,000개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아이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단순히 기업의 성공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0월 중순, 더 특별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에서 한화 프로젝트가 소개될 예정이라는 거였어요. 외교부 관계자가 연락해왔어요. 스미스 실장님, 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 경제협력 성공 사례로 한화 프로젝트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정말입니까? 21개국 정상들 앞에서 소개될 예정이에요. 글로벌 경제협력의 모범 사례로 말이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제는 국제 무대에서 모범 사례로 소개된다니요. 한화오션과의 100억 달러 프로젝트는 진정한 윈윈 협력의 사례입니다.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미국의 시장이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조했어요. 21개국 정상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한화 미국은 철수 선언이 아니라 미국에서 확장 선언이 된 거였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는 더 큰 무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21개국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한화 프로젝트가 한미 경제협력의 성공 사례로 소개될 예정이었거든요.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은 어려울 때 더욱 단단해진다는 걸 배웠어요. 앞으로 20년간 한화와 미국이 함께 만들어갈 이야기가 정말 기대됩니다.